저 진짜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였어요. 나 회사 형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리고 회사 형한테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회사 형하고 산다고 하거나 여사친이 있는 걸 부러워한다거나 하면 누가 기혼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오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선아입니다. 배우자 외도 문제로 소송이 생기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로 지목된 사람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상간피고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당신이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와 김선아 변호사님이 함께 맡았던 사건 중에서 상간피고였지만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상간피고로 소송을 당하면 결국 위자료를 얼마든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김선아 변호사님, 이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저도 꽤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 저 진짜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였어요. 그런데 사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정말 단순한 변명처럼 들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의뢰인과 교제했던 남편의 배우자, 그 배우자인 원고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해서 본인들의 부부관계를 망쳐놨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저희한테 찾아오셨던 거죠. 교제하는 중에 아는 경우도 은근히 있는데 맞습니다. 이 사건은 네. 교제하는 중에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소장을 받을 때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네네.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상간 사건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남편을 언급한다든지 부인을 언급한다든지 애 학교에 행사를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라는 문자가 발견된다라든지 여러 증거들로 인해서 알았을 것 같다고 저희도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정말로 모르는 전제하에서 진행되었던 사건이어서 저희도 이거는 다투금칙하다. 그리고 맞아요. 전부 기각을 한번 호소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도 실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정말 없었던 그런 맞아요. 사건이었어요. 네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해서 봤던 부분이 뭐였죠? 상간 사건이라고 해서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처럼 핵심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그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부부관계를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했어야지만 이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성립하는 것이기 거죠. 때문에 네. 상대방이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사실은 핵심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의뢰인이 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들이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혼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걸 시사하는 그런 문자들이 있었어요. 저희 의뢰인과 교제했던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에게 나 회사 형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리고 회사 형한테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회사 형하고 산다고 하거나 여사친이 있는 걸 부러워한다거나 하면 누가 기혼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도 분명히 나는 혼인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말들을 했었고, 의뢰인께서 아팠을 때 직접 와가지고 4일 정도를 같이 생활하면서 간병할 정도로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상견례처럼 가족들과 인사하기도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소개하는 등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의심할 만한 계기 자체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피고가 부부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를 제기한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원고도 증거를 제출을 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요? 그러니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교제하고 있다, 둘이 연인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 자료들만으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과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고의 증거를 반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죠?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것은 아니고 맞아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들을 제대로 반박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뢰인께 상대방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런 만남의 과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동안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계열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 카톡이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나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라는 맞아요. 것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했고, 원고 증거들도 이런 걸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좀 반박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죠. 우리가 사실은 서면을 쓰는 목적은 판사님이 우리 사건을 판단하기에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맞아요. 준비서면을 쓰는 네. 거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보면은 사실은 억울한 게 핵심이긴 하죠. 나 너무 너무 억울해. 억울하죠. 나 너무 속상하고 난 너무 오히려 억울하죠. 당한 내가 피해자야라는 말씀만 많이 맞아요. 하고 싶으시겠지만은 판사가 주의 깊게 보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지 그거에 따른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은 핵심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쓰는 게 변호사 역할인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결과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법원은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원고가 4천만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이제 전부 기각시켰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상간자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너무 다행이죠. 맞아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통화 내역을 보면서 상대방과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카톡이나 문자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모아둬야 돼요. 맞아요. 삭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막 그냥 더 네. 이상 이 사람과 네.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냥 삭제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제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비용을 더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삭제하지 않고 이런 증거 자료들을 잘 보관해 놓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나한테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아니면은 교제했던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무턱대고 연락하는 행동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소송에서 네. 가장 안 좋은 것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기 전에 우연한 계기로 유부남이거나 뭐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오명을 이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오명을 쓸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신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부녀, 유부남인 줄 알았다면 나는 저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소송이 요즘 많이 맞아요. 제기되고 많이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시는 것도, 이거 봐라, 난 정말로 유부녀인지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피고가 되면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상간피고로 소장을 받으셨거나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부남의 책임이 제일 크죠. 제일 크죠. 사실은 나쁜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무조건 유부남이죠. 근데 유부녀 사건도 되게 많다. 요즘. 맞아요. 되게 남자뿐만 많아요. 아니라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거야. 어떻게 속이지?